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녀,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던 시간들. 겸주하는 새로운 도시에서 삶을 재정비하며 배운 깨달음들, 그리고 아들과의 재회를 통해 느낀 진정한 사랑의 의미. 과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여성 김수기입니다. 올해로 52살이고 제 삶은 그야말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제 사랑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훈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딸 지연이는 겨우 10살이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지 느끼기도 전에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저 혼자였고 두 아이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어요. 전자제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몸은 늘 피곤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가 늘 아팠지만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침이면 지훈이와 지연이의 도시락을 싸며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녁에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을 잘 챙기는 든든한 큰아들이었고 지연이는 제게 애교를 부리며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 다 편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내 은정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은정이는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책임감이 지나쳐서인지 저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연이는 조금 늦게 결혼했지만 지금은 남편 민수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수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연이가 민수를 만나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잘 키웠구나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사랑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과한 기대나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가 선택한 희생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언가를 잃게 한 건 아닌지 요즘 들어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삶은 여전히 제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제 모든 걸 아이들을 위해 내어주었고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저는 저녁밥을 먹고 선풍기 앞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와 며느리 은정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잔뜩 굳어있는 지훈이를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정이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긴장감이 묻어나왔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계속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은정이랑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은행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다음 달까지 빚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뺏긴대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은정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지훈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20년 넘게 힘들게 모은 제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걸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지훈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은행으로 가서 제 적금을 모두 해약했어요. 그 돈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였고, 사실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은정이와 지훈이가 그날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위로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또 와야지. 지훈이와 은정이는 제가 돈을 건넨 뒤 정말 고마워했어요. 지훈이는 엄마,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고 은정이도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그 모습에 저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 이 돈으로 잘 해결하고 안정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지훈이가 새로 산 반짝이는 검정색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차다 누구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지훈이가 그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새 차를 샀니? 하고 물었더니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사업상 좋은 차를 타야 신뢰가 거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납득하려고 했어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며칠 뒤 은정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제 마음속 의심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에는 제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예쁜 플레이팅이 된 비싼 음식, 고급 카페에서의 티타임 사진이 가득했어요. 댓글에는 멋지다, 부럽다, 같은 단어이 쏟아졌고 은정이는 그 댓글에 다정히 답글을 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잠깐 쉬려고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이해했죠. 하지만 점점 그런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결국 지훈이를 따로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가 주는 돈은 사업 정리하고 빚 갚으라고 준 거 아니었니? 그런데 이렇게 새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는 게 괜찮은 일이야? 그때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사업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거래도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사업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제 도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준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그때는 아직 지훈이를 향한 신뢰를 완전히 놓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나는 공장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한 낯선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격식 없는 차림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물었죠. 저기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러자 그 남자는 대뜸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 어머니 되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하고 대답하자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우리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경고를 드렸지만 이번에도 안 갚으면 저희도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훈이에게 제 모든 저축을 건넸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지훈이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이가 또 빚을 졌다고요? 저는 이미 다 갚아졌는데요. 제 목소리가 걸렸고 그 남자는 차분히 답했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세요.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지훈이가 어떻게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한두 번 몰리자 바로 전화를 받았을 지훈이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정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둘 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지훈이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집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되뇌며 문을 두드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은 활짝 열리는 대신 살짝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내민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어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성연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있니? 얘기 좀 해야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문정이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젓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 없어요. 바쁘신데 괜히 오셨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고 그 분위기에 저도 주눅이 들었죠. 그래도 잠깐 들어가서 기다리게. 너랑도 할 얘기가 있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바빠서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서운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에 바르고 저를 챙겨주던 은정이가 이렇게 냉담하게 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어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바로 지연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애는 늘 저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요. 지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은정이와 지훈이의 태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요즘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해줄래? 지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고개를 돌리며 말을 고르던 그녀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형이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뭐, 지훈이가 도박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준 돈으로 빚을 갚는다더니? 지연이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이 처음부터 엄마 돈으로 다 빚을 갚은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갚았겠지만 대부분은 도박 빚을 메우는 데 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멈해졌어요. 도박이라니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지훈이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훈이는 왜 그랬을까? 내 형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지연이는 저를 다독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면서 형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집에서 나오며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다시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까?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해준 나머지 지훈이가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또다시 지훈이의 잘못을 감싸주려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와 제대로 마주보고 대화해야겠다고요. 제가 더 이상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은 지훈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다짐한 끝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지훈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간신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훈아, 오늘 집으로 와.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지만 한참 후 지훈이는 마지못해 한숨 섞인 목소리로 화났어요. 갈게요. 라고 답했어요. 지훈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묻고 싶다. 왜 엄마를 속였니? 내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을 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이미 돈은 다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통제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다 엄마 뜻대로 해야 했잖아요. 제가 힘들 때는 이해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도 지쳤어요. 엄마 기대에 맞추는 거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지훈이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줬어. 그게 엄마 잘못이니? 저도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 돈도 이제 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고 제 사랑과 희생이 전혀 의미 없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대화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훈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며칠이 지나도 빚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 전화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받았지만 듣는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김지훈 씨 어머니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빚을 갚지 않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점점 더 위협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 소리에 집안은 항상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가 또 나서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 지훈이를 돕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계속 돌기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독촉 전화가 계속되고 지훈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잘못했어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기로요.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곳이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돕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날, 저는 지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집을 파신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고 나면 엄마는 다시는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지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엄마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한다면 엄마는 너를 응원할게. 집을 파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온갖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의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식사를 하며 웃었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을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지훈이를 위한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하나 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집을 팔고 경주로 이사 온 날, 저는 낯선 도시에서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경주는 부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조용한 거리,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면 느껴지는 고요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한 담은 아주 작았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창문을 열면 멀리 산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산에서의 소란스러운 삶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처 불국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카페 주인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친절한 여성이었는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썩인 일을 하며 어리숙하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주문을 헷갈리기도 하고 커피를 쏟을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주인은 웃으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죠. 천천히 배우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여행 온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경주로 이사 온 후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한국화 수업을 연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마음이 들렸습니다. 어릴 적 한번 해본 적 있는 서예가 문득 떠올랐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예와 한국화 수업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예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은 제게 먹을 갈아보라고 하셨어요. 먹에 은은한 향이 퍼지는 동안 제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 느꼈어요. 예, 사랑이라는 글자를 처음 썼을 때 제 손은 떨렸지만 글자가 완성되고 나니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글자를 보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내 불안을 덮으려고 했던 걸까? 한국화 수업에서는 채색을 배웠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화선지에 색을 칠하는 과정은 마치 제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 같았어요.
특히 꽃이나 산의 모습을 그릴 때면 제 마음속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예와 한국화를 배우며 저는 조금씩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었지만 겸주에서의 시간은 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주말에는 자전거를 빌려 불국사 근처를 천천히 돌아보기도 했고 겸주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먹으며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겸주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참,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토록 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으로 멀리하고 싶었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지훈이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홀쭉해지고 옷차림은 허름했으며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이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 다 잃었어요. 사업도, 집도, 은정이도 다 떠났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히고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망가진 지훈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또 한편으론 그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왜 제 말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아,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제 질문에 지훈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과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안아주며 모든 걸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한 게 너무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 빠진 건 결국 내 선택 때문이야. 엄마는 이번에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걸 위해 엄마가 또 도와줄 순 없어. 지훈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널 믿고 싶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없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면 내 힘으로 해야 해. 엄마가 널 계속 지켜볼 순 없어. 대신 내가 진짜로 변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엄마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지훈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결국 그는 무겁게 일어나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돌아올 땐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꼭 보여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참기로 했어요. 그는 떠났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경주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차분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된 겸주 생활은 단조로웠으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삶의 진정한 여유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일들이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주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작은 찻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서예와 한국화 수업에서 배운 작품들을 단순히 혼자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작품들이 위로가 되길 달았거든요. 찻집의 이름은 별표, 고요한 정원, 별표로 지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제가 직접 쓴 서예의 작품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글자가 적힌 작품은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작품 앞에서 머물렀고 어떤 이는 조용히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드러운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열 준비를 하며 차를 끓이던 중 문 앞에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필체로 접힌 편지가 있었어요. 달신이는 지훈이었습니다. 편지를 열기 전 제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별표,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조금씩 제 삶을 바로잡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동안 엄마께 너무 큰 실망을 드렸지만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엄마를 뵐 수 있게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위로하듯 춤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람은 아이를 항상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거려. 지훈이의 편지를 받은 후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그의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찻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예를 하며 제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벚꽃이 지고 녹음이 짙어질 무렵 저는 서예 작품에 새로운 글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놓아주는 사랑도 사랑이다. 이 말은 제가 경주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제 자신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러서야 한다는 걸 깨달아리니까요. 지훈이가 언젠가 다시 저를 찾아오겠죠. 그날이 오면 저는 웃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바람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를 항상 응원해. 그리고 나도 내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 우리 모두 잘해보자.